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충남에서도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남 지역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3,000여 명입니다.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8,000여 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번 접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세종에서도 26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충남 소방공무원의 3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소방대원 사고의 절반가량은 근무 경력 2년 이하인 신규 직원에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충남소방본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원에 설치된 소방마음공감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료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출동대별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중부권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예방접종센터가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6일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권 1차장은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충청권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권 1차장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 기능이 밀집된 지역에 예방접종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접종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는 영하 70도 내외에서 10만 명분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설치됐고 권역 내 의료진의 자체 접종과 권역 내 타 지역으로 백신을 전달하는 중부권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 4명, 간호사 8명과 응급구조사, 행정직원 등 22명이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모델 수립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력교육 등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의 모든 과정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예진 의사가 4인 근무 시 일일 최대 600명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을 포함해 중부권역 의료진 약 8,000여 명이 이곳에서 접종하거나 백신을 전달받아 해당 지역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스마트 국립박물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박보람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주성 역사관 학예연구사 박보람입니다. 네, 먼저 스마트 국립박물관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국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은 정부의 한국반 뉴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박물관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이 홍주성 역사관이 이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68개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5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선정했는데 저희 홍주성 역사관도 최종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저희 박물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박물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박물관도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홍주성 역사관 스마트 도슨트 앱 구축 사업은 국비 1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플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홍주성 역사관 상설 전시실과 홍주 읍성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증강현실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 그리고 비대면 전시 관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 홍주성 역사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계획도 궁금합니다. 2021년은 저희 홍주성 역사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3월에는 홍성의 청백리 이태중이란 인물을 조명하는 작은 전시회를, 5월에는 홍성 석택리 원상국 시대 환호칠학 유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수집해왔던 소장 유물의 도록을 제작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놀이 문화체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 대학을 개강해 다양한 연령층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하계선님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저희 박물관에서 이렇게 미래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최선을 다해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제작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저희 역사관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주성 역사관 박보람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행복바우처는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위해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3만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20만 원 전액을 현금 카드로 지급합니다. 또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충남도 내 모든 여성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발급처도 기존 농협 61곳에서 축협 등을 추가해 19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양식장에 미세 조류를 무상으로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식물성 플라크톤인 미세 조류는 양식장에서 어류와 갑각류 등의 먹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과 관리가 어려워 양식 현장에서는 비싼 농축 조류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미세 조류를 다양한 형태로 무료 분양하고 어업인들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수소 전기차 25대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기업, 단체입니다. 총 2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지원합니다. 한 대당 보조금은 3,250만 원으로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할 수 있고 차량 출고와 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서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에서 5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5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 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자가 측정 결과를 서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매달 한 번 이상 채식의 날이 운영됩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채식의 날 식단은 고기를 빼고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로 대신하는 등 모든 반찬을 채식으로 꾸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식단 구성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아이들이 채식을 기피하는 점을 고려해 채식의 날 외에 생태환경 교육과 영양 식생활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보리 종류 생육을 위해 비료 등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월 중순에 10일 동안이 보리 종류가 겨울을 난 뒤 성장하는 기간이라며 거름을 주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질소 성분의 비료를 주면 성장이 왕성해 이삭수가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보리가 쓰러질 수 있어 비료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17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범군민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2달 가까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황 군수는 집회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의 삽교역사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휴관했던 충남도 안전체험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18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체험 인원은 기존 정원의 30%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는데요. 개학 시기에 맞춰 실시간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 비대면 체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의치 보철 시술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으로 구강검진을 통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시술 후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 동안은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 대호지면 주민자치회가 17일 복지회관에서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총무와 문화, 사회, 복지, 4개 분과위원회별로 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위원들은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대호지면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가 홍성군에 마스크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홍성군은 청소년 쉼터와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목요일까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권 내륙 등지는 영하 10도 선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청양 영하 10도, 당진 서산 영하 8도, 태안은 영하 7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태안 0도, 서산과 예산 1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포근하겠고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전 시간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해상에서 바람이 최대 초속 12에서 22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가운데 설 연휴의 여파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산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방역의 빈틈을 악용하지 말고 함께 메우면서 촘촘히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당부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